자, 그럼 우리가 이건 전제합니다. 만약에 포체티노가 맨유 쪽으로 왔을 때 지금 맨유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클럽이고 그렇죠. 맨유가 포체티노를 찍었다 하는 것은 포체티노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찍은 걸 거 아니야? 아니 뭐 대책 없이 찍진 않았겠죠. 그렇겠지. 네. 그리고 이야기되는 매물 중에 그래도 포체티노는 이전부터 맨유와 연결이 안 되지 않았던 감독인 거에 플러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분명히 토트넘과 함께하면서 보여준 지금의 토트넘의 위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감독이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토트넘 역대급 반열 쭉 세워도 저는 포체티노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미에 조금 뭐 이렇게 좀 성적도 떨어지고 안 좋았던 그거는 게 뭐 팩트고, 그거는 팩트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맨유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중원 문제는 사실 계속 얘기해도 맞아요. 이게 모자랄 정도로 좀 불안한 점이 나오고 있고, 이 솔차르가 이제 제일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프레드 맥토미니 삼선 조합이 부진하다는 게 수차례 경기를 통해 증명이 됐어요.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계속 기용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 선수들. 그리고 뭐 이제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이 두 선수는 항상 이제 또 선발에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 해결법을 찾지 못하면서 경질난 엔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 이 포그바가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 뭐 반더비크까지 뭐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이 중원에 기용했을 때 제목할 만한 선수가 없었다. 3선에서 어떤 조합을 가져가느냐가 맨유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부상도 한몫했습니다. 그렇죠. 맥과이어는 계속된 경기 출장 되게 많이 뛰었었잖아요. 앞선 시즌이나 전전 시즌 보면. 그리고 나서 부상 복귀 이후에 또 바로 출격하다 보니까 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바란도 부상 때문에 지금 한 12월쯤이나 돼요.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백을 임시 방편으로 꺼내 들었지만 토트넘전에만 좋았어요. 그리고 4백으로 나서 와포드전에서는 맥과이어 퇴장당했죠. 그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실수에다가 자기가 그거 하다 이제 경고 누적 퇴장이었는데, 이거 맥과이어는 지금 여러 가지로 완전 꼬여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단순히 맥과이어가 그 장면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저는 다 중첩됐다고 봐요. 그래, 현재 맨유 수비진의 상황을 대변한 장면이에요. 네. 일단은 부상으로 인해서 한번 아웃이 됐죠. 그치.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너무 급하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폼이 예전만치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팀도 흔들려? 근데 수비진도 안 좋아? 그리고 바란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 바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부담을 더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있지. 저 이거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레스터시티에서 에반스 빠지고 그러면서 스웨인즈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 폼이 예전 폼이 안 돌아와. 물론, 왔을 때. 물론 이제 뭐 터키 국가대표의 그래, 터키도 근데 뭐 어찌됐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뭐 월드컵 예선 단계를 쭉 치르면서 뭐 데미럴과 뭐 스웨인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오긴 했지만 한창 에반스랑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던 것에 비해서 스웨인지가 굉장히 흔들렸던 것처럼 맥과이어도 저는 약간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맨유 수비진의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솔샤르 문제점이긴 한데 선수 개개인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선수는 아예 안 씁니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 쓰는 선수를 처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마타. 네, 링가드. 전 링가드는 사실 보낼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거나 잡았으면 쓰거나. 근데 이도저도 아닌 거고. 네, 마샬은 빼겠습니다. 마샬은 쓰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더비크. 그게 대표적인 선수죠. 반더비크가 정말 대표적인 그리고 선수죠. 뭐 지금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는 게 많은 동료들이 도대체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막판에 마지막 경기에 나와서 좋았잖아. 그리고 솔샤르의 솔샤르 체제하에서의 마지막 골도, 골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스쿼드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고 저는 리빌딩을 지금 가속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들은 좋다고 봐요. 저는 적절한 베테랑 그리고 적절한 신예 선수들이 약간 좀 맞물려 있는 느낌이고, 산초는 이거는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산초의 폼이 떨어졌기보다는 그냥 새 감독이 와서 어떻게 쓰느냐, 그치, 어떻게 이 선수를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전술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점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전방에서 득점에 있어서는 호날두의 의존도가 좀 심한 것도 지금 맨유 체제에서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조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들쭉날쭉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지금 못 쉬고 뛴 지가 꽤 됐잖아요. 오래됐죠. 이 선수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차출이 안 되는 선수도 아니고, A매치도 치러야 되는데 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맨유가 뭐 국내 대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해야지. 유럽 대항전도 해야 되고 각종 뭐 이 국내에 있는 컵 대회들도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단의 전체적인 정리 그리고 역할 분배에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어서 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체티노가 그러면 어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장점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감독 자체가 점유율을 좀 중시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그렇게 넓게 쓰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좁은 이 공간에서 풀어가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을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공격진 간에 엄청나게 많은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데스크 라인도 그랬었고. 그렇죠. 저는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에릭센이, 그러니까 포체티노의 기본 포메이션 기틀 자체는 4-2-3-1이에요. 근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항상 에릭센의 이름이 있죠. 근데 에릭센 경기 뛰는 거 보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측면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네. 삼선 영향력도 발휘하는 선수고. 그러다가 손흥민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케인도 왼쪽으로 빠지는 네. 그림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좀 있고 이 감독은 사실 저는 빌드업을 좀 체계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가진지 모르겠거든요. 특히나 방금 덕현이가 얘기한 부분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네. 약간 빌드업은 그냥 선수 개인 능력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파리의 문제, 중원에서의 문제라거나 네. 후방 빌드업 문제가 해결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 시절에 보면 이 토비 같은 센터백을 중심으로 해서 롱볼을 구사를 하다가도 중원에서는 또 짧게 풀어가는 방식도 어느 정도 이제 혼합을 하는 형태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빌드업이 그렇게 좀 메인 유리하고 그렇지는 않은. 네,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측면 수비가 오버래핑을 자주 하고 그래서 되게 공격적인 풀백들이 많았죠. 포체티노 하에서 뭐 데니 로즈가 카이로커가 그랬었고 공격에 가담을 하니까 공격시 숫자가 많은데 이때는 이제 후방이 좀 불안하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센터백들이 커버해주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한창 좋았을 때는 토비와 이 베르통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원투펀치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3백과 4백을 좀 적절하게 오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이 포체티노가, 그러니까 저는 4백을 쓰다가 완전히 이걸 3백으로 개조를 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혼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틀이 4-2-3-1인데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3백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 포메이션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적절하게 접목한 결과물이 매우 좋게 나타났다. 대회와 시즌과 경기에 따라서 아예 백3로 나온 적도 있긴 있었는데 주전술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소튼 때도 그랬고. 네, 손흥민, 뭐 알리, 케인, 뭐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포체티노에서 약간 스텝업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맨유 팬들은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포체티노 부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부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차라리 아예 도전을 할 거면 에릭 터너 같은 감독을 데려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터너가 지금 아약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사견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사실 터너도 빅리그에서 보여준 건 없어요. 그렇죠. 아약스라는 팀을 이끌고 맞아. 정말 아기자기하게 축구를 잘 만들어가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약스가 거의 패왕입니다. 그 조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감독이 빅리그에 왔다? 저는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봐요. 이건 열어봐야 되거든. 네.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제 포체티노에 대해서 맨유 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토트넘 말기 그리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입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빌드업은 개개인 역량에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세부 전술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선수들의 폼이 좀 떨어졌을 시에 전술 운용을 함에 있어서 약점을 좀 드러내요. 그거는 이전에 다 비슷했어요. 소튼 때도 그랬고 토트넘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어느 감독이든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포체티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좀 지적받는 케이스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트넘 말미에 보여줬었던 그런 약간 답답한 흐름의 축구라든지, 그러니까 압박은 시도하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전술이 없다 보니까 한계점이 좀 뚜렷하다라는 인상도 많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뭐 시즌 초에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 메시 동시 기용했었다가 팀 밸런스 완전 잘 안 무너지고. 됐었지. 이게 저희가 뭐 예전 축구 얘기할 때 그 브라질의 4-2-4가 굉장히 혁명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브라질이 경기 내내 4-2-4로 이 매치를 운영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포체티노의 그 파리 생제르맹 이 4명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때 형철이랑 둘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4-2-4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미드필더진에서 받는 압박을 누가 케어를 해줄 거고 이 4명이 나오면 수비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형 최근에 푸드컵 갔다가 프랑스 스쿼드 보고 이 스쿼드는 실제 축구에서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스쿼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릭스에 이제 최우석 선수가 그렇게 했었잖아. 네, 지단 있고 포그바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칸토나 있고 그럼 이건 수비 누가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실제 것처럼 축구에서는 불가하다. 근데 그 불가한 축구를 포체티노는 하려고 했었어요. 파리에서. 그래서 이런 스쿼드상의 조합이나 밸런스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맨유 팬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맨유 와서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포체티노가 거기다 공미를 박아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좀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약간 느낌이 있다는 거죠. 뭐 베라티를 공미로 기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도는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퍼포먼스는 기대했던 것보다 안 조금 좋죠. 아래 있죠. 안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건 해외 언론 쪽에서도 약간 의구심을 제기한 포인트인데 스타 선수들을 관리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너무 스타들이 차고 많죠. 넘치는 스타들이 많고. 근데 맨유도 마찬가지야. 일단 호날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카바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또 어린 스타인 산초. 네. 여기에 중앙에 포그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라커룸에서 스타 선수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포체티노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파리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이 의문보호가 있는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점도 해외 쪽에서는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마지막은 결국 포체티노가 트로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PSG 가서 쿠프 드 프랑스 들었고 트로페 드 샹페옹을 들었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논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즌을 쭉 치르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트로피를 과연 포체티노가 한 번이라도 겟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없거든요. 뭐 올해는 이렇게 가다가 말이 쭉 있다면 리그는 우승하겠죠. 네, 뭐 기대가 좋으니까. 네, 근데 챔스에 대해서 물음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포체티노를 봤을 때 좋았던 건 토트넘이잖아.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파리잖아요. 그럼 맨유의 상황이 어디랑 더 비슷하냐? 저는 파리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저는 그 포체티노가 정말 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이 선수들 간의 조합을 잘 이끌어냈고 정말 조직적으로 팀이 잘 발전을 했다고 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린 선수들도 확실히 스텝업한 모습이 있었고 근데 맨유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무슨 선수를 키우고 조금 시간을 이렇게 보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뭐 몇 년 안에 뭐 리그를 할 겁니다. 이럴 수 있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래, 성적을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클럽이란 말이에요. 그간 오랫동안 리그 트로피가 없고 이러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팬들이 바라는 건 지단 같은 확실한 카드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전술적인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터나 감독은 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봐. 왜냐하면 스타들 휘어잡지 못했던 거는 포체티노도 똑같아. 네, 그렇죠. 그냥 빅리그의 경험이라는 건데 토트넘에서 이 경험은 있다만 거기에서 트로피를 따지 못했던 건 포체티노도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맨유 보드진 입장에선 근데 맨유 보드진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팬들이랑 보드진이랑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거야. 이거는 어제 주원이 형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맨유 보드진은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리그 우승이랑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바라는 클럽인지 잘 모르겠다. 보드진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감독 선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포체티노를 데려온다 치면 내가 보기에 4위 안엔 들어갈 것 같거든. 나도 그래요. 그 정도를 바라는 거 아니냐. 현상 유지, 챔스 티켓 따고 뭐 적당히 그러면 사실 맨유는 원래도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클럽이고 대단히 좋은 클럽이니까 챔스 티켓 정도 따고 유지할 수 있으면 보드진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 뭐 어쨌든 수익은 들어오고. 그래. 근데 그러면 포체티노는 내가 보기엔 적합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팬들이 바라보는 건 이걸로는 안 돼. 그런데 보드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 아닌가.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고 주원이 형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사업가고 그런 수익 구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팬들은 글레이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팀은 우승해야 되는 클럽인데. 아니 그래 사실 비슷한 FSG도 비슷하고 사실 크랭케 역시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요. 오히려 크랭케는 지금 돈을 좀 쓴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전에 비해서 아스널이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 또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포체티노가 토트넘 한창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었던 진짜 조직적이고 빠르고 재밌는 축구를 맨유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는 과거예요. 그래.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되고 파리의 좋은 모습 못 보여줬잖아. 그리고 토트넘에서 마지막에 나갈 때 이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뭔지를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드러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유 팬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로익 탄지의 얘기처럼 뭐 얘기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파리가 만약에 포체티노가 이 맨유로 뭐 가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역시 이 파리 생제르맹 연결되는 감독은 지네딘 지단이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